예, 오늘은 2022년 11월 8일인데요. 음력으로는 10월 15일입니다. 저도 모처럼 좀 마음이 좀 평온한 상태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창문을 보고 바깥을 보니까 가을 날씨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살하면서도 뭐냐면은 어, 매우 청명한 그런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또 한편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 쉬었다가 가는 정도죠. 잠깐 쉬었다 갈 정도가 아니라 먼지 하늘의 모습으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기적 화학적 원소로서 생명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으로서 이성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성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의 부분들은 그 한계를 모른다는 그 에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인간이 그 이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위대하고도 또 장엄하고 또 행복하며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낙담을 한다든지 또 뭐 비통해 한다든지 괴로움으로 점철될 수 있지 않도록 항상 꾸준히 성실하게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학문을 하는 재미가 삶의 전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모처럼 이번에 동양의학표준과학원에서 국제공인 그 친구사와 적골사, 그다음에 추출물 가공사, 경을 안마사 같은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고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도 매우 희망이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적은 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은 그 학문 산책 5번째 글이 되겠습니다. 학문 산책 156번째 강의로서 5번째 학문 산책 글인데 보살사상은 제목은 궁극적으로 개인공화국이다. 제가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의 그 강의를 내용을 듣기 전에 궁극적으로 인간은 개인공화국 시대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해왔는데 제가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의 철학과 사상, 그 다음에 조직과 구조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상과 그 다음에 단군조선이 가지고 있는 연방국가로서의 분권화되어 있는 부정연맹체 형태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의 민주화의 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정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말은 실담의죠. 한국사의 시작은 순따, 순다 산스크리트로 SUNTH의 순다 대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따는 우리가 먹는 순대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순대는 흰소하고 배구, 그러니까 하얀 소를 말하는 것이죠. 배구와 관계가 있는데 이 배구는 힐소가 되어 있는 우와 결합하여 소와 결합하여 소우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소우가 되는데 이것이 흰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라는 어원이 되는데 산스크리트 SO는 순연한 백색, 순연한 흰색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어요. 백색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들 백의 민족과 관계된다는 것이 이 한국문화학술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부천에 가면 점집이 있죠. 점집.
점집에 가면 대나무 장대에 꽁틀 깃발에 위에는 흰색, 밑에는 적색의 깃발을 꽂고 있죠. 흰색은 제사장이고 붉은색은 왕과 귀족의 군사계급인데 우리가 재정일치에서 재정분리를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승과 무속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양반과 상놈, 그 다음에 계급적인 차별, 기타 왕권 국가에 있어서의 그 반상의 제도 같은 이런 계급 제도가 골품 제도가 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 분리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다 대륙 순다 환희는 토템을 신앙했는데 나중에 흰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는 논리가 가능하고 흰소는 신성치 되기도 했는데 지금의 인도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죠. 인도의 정통신앙인 힌두교는 정령신앙에다가 토템이 발전한 것인데 이 문화는 순다에서 올라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백의 민족이 된 것도 그런 이유다.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백의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남방 문화의 순다 대륙에 살 때 우리가 흰서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의 민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또 수메르는 또 수미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프리트 강을 끼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현재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이란의 티그리트 강을 모이는 두 강이 모이는 곳을 그것을 우리가 바빌론 지역이라고 말하고 이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수미산을 우리가 연화종자의 생명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연꽃의 시방문화라는 것이죠. 연꽃의 시방문화. 이 연꽃의 시방문화는 무문화를 말하는데 작금의 무문화를 무속이니 오방식이니 비하하지만은 이는 하청 민중문화만을 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고급 문화는 무성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천추 전국시대 전국 중후기에서부터 한나라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황노사상이 발전하게 되는데 황노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귀족들의 뭐냐면은 유의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포사사상에는 고급문화 민중문화가 따로 없고 고로 무승과 무속도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보사시장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수미산을 연화종자의 생명산을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카이라사라고 하죠. 예. 이 카이라사는 뭐냐면은 빛을 깨우치는 산이라는 뜻이고 티베트의 정통 종교가 본교인데 일명 우리가 뱅교라고도 하는데 지금 티베트의 유전자는 D형 유전자가 많고 이 D형 유전자는 순다 대륙 이전부터 있었던 일명 조몽인들인데 뱅교가 바로 보살신앙인 것이다. 고로 수미산은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 되어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불경 역작이 수미류라는 기록은 불교가 인도의 발생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교는 보살사상인 본생담은 보디사토바의 보살사상을 전생을 담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순다 대륙에서 서해 대평원 항해에서 연해주 간도를 거쳐서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호수에서 정착했다가 나중에 최대 빙하기 때 비릉기 때 중천축국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을 우리는 히말라야 산이라 하고 백산이라고도 하고 천산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곤륜산이라 하는데 이 곤륜포가 바로 곤륜산에서 나왔고 우리 임금이 있는 옷이 곤륜포인데 곤륜포는 히말라야 산의 구름이 하늘에 걸쳐 있다 해서 곤륜산이 되고 곤륜포가 되는 것이다. 고로 우리의 선조가 히말라야 산 파미르 공인인 판차르스 강에 살았던 증거에 되는 것이죠.
지금도 네팔에는 200여 민족이 히말라야 산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쓰는 말이 우리말과 같다. 천축국은 현 인도에서 겐지즈 강과 인도에는 서쪽에 인더스 강과 동쪽에 겐지즈 강이 있는 것이죠. 그 부처님이 태어난 쪽이 바로 겐지즈 강이죠. 그 강역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천축국이. 자, 그래서 현재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이는 상고선을 모르기 때문이고, 부처가 태어난 현 네팔의 타이라 지방이 까이라바슈성에서 태어났는데 여기도 고조선의 강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 보살사상과 우리말과 우리의 무문화를 철학적으로 성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숫에서 맑은 숫자가 나왔고, 숫은 불수문이 모두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깨끗하다는 뜻과 머리를 숫힌다는 말과 정숙하다는 의미와 어질다는 뜻과 어린이의 뜻과 청담의 그런 의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숫힌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숫힌다는 것은 머리를 깨끗이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시다르타의 선대적 하르비가 단군이고, 이거는 산스크리트 옥스포드 딕셔너리에 있는 말이죠. 부처 이전에 7불이 있었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 연등불이 있었고, 정광열에 금선사가 다 있었죠. 불경도 수미산 수미류에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법화경에도 석가가 전승의 본생단 보살사상인 연등불 밑에서 난행공덕인 인연으로 부처가 된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 보살사상을 수행하는 자를 본생담이라 하고, 여기서 불이라는 시다르가 되었다는 거죠. 보살사상이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권력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보살사상은 스스로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사상은 깨달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부처사상은 깨달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놈치고 독재자가 아닌 자가 없고 독선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독재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중들은 모두 독선자이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기성종교라고 말하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는 모두 다 독선적인 종교요, 지시 명령하는 종교고 수직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평적 종교, 수직적 종교에서 수평적 종교로 나아가고,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경우가 없이 화합하고 타협하고 연대하여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앞으로의 시대가 보살사상의 방향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실체가 없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망념을 가진 자서 그 번뇌를 떨치기 위해 출가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존귀한 그 자체이기에 스스로의 구분 짓는 것을 배움을 하는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들은 독선적인 이지적인 사람인데 보살사상이 부처사상과 길들이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난 개인공화국을 주장한다. 공화국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협의하거나 타협하는 연대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환국의 민주화다. 작금의 검찰공화국 검사들이 2000명이나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있으니 이들의 부끄러움을 모른다. 우리가 왜 벽의 민족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우리가 왜 부처사상과 길들이게 하는지를 밝혔다. 예, 이렇게 제가 동양의학표준과학원에 있으면서 틈틈이 적었던 것을 오늘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동양의학표준은 과학원 꼴장 김대수 한자 올립니다. 예, 제가 어저께 적었던 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